아우 추워. 아침에 영하 7도던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대구인데. 자, 수업 시작합시다. 내일 전체적인 숙제 검사를 우선 합니다. 1차적으로 해서 뭐 덜한 사람은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가. 남아서 하세요. 다시 목요일날 또 검사합니다. 그때도 또 뭐 했다. 그럼 계속 남길 거예요. 계속 할 때까지 남깁니다. 알겠지? 방학 때 이 대수를 미적분을 정복하지 않으면 2학년 때 진짜 힘들 거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 어떻게 하는지 아직 개념도 안 잡혀 있잖아. 2학기 때 얼마나 힘들지 생각도 못해. 지금 해놔야 돼. 지금. 그죠? 지금 얘들을 내 걸로 만들어 놔야 2학년 때 조금 그나마 내신 따기 수능 대비하기 좋죠. 그래서 지금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억지로라도 하자. 그지? 간단합니다. 안 하면 지금 못 갑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돼. 내일 검사한대. 오늘 밤 새든지 말든지 뭐 해. 어떻게 해? 가서 해. 한 7, 8시간 하면 대충 다 할걸?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책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인 코사인 법칙의 문제를 아직 덜 풀었거든. 131페이지에 482번부터 하겠습니다. 482번. 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지 생각합니다. 네. 자꾸 늦게 오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은 수능의 필수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수능에 무조건 납니다. 얘는 최근 3개년 모의고사에 단 한 번도 등장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 칠 때 되게 중요한 단원이고, 그리고 그 정도의 중요도라면 내신에는
훨씬 더 많이 내겠죠. 그죠? 내신에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봐봐. 얘들아, 이거 해보니까 어때? 지수로그, 그나마 1단원 조금 괜찮았지? 근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부터 어렵게 시작돼서 삼각함수 난이도가 높은 거 알겠지? 종류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슬슬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얘들아 하루에 수학 공부를 꾸준히 매일 하면 뭐 어려운 것들도 다 내게 될 거잖아. 거기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뚫고 넘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 나중에서 또 해야 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자, 문제 갑니다. 다음 주어진 삼각형이 있네요. 자, 6, 6, 4, 4 이런 길이들이 보이고 내가 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여기 BD 길이 이걸 X라고 합시다. 지금 잠깐 칠판이 잠깐 임시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희미하지, 그지? 너희도 눈 좋잖아, 그지? 잘 봐, 그죠? 자, 갑니다. 얘를 어떻게 구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코사인 법칙을 배웠죠. 코사인 법칙은 우선 첫 번째, 두 변과 한 각이 있으면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이 있으면 나머지 변을 알게 해주죠.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각을 하나 할 수 있죠. 세 변의 길이가 있다. 그 변으로 각 하나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할까 저걸 이용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개니까. 됐지? 근데 보니까 각이 없네. 얘들아 각이 없네. 각이 없니? 각이 없니? 각이 있습니다. 각이 있디. 각이 있는 거 알겠니?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이 있는 거죠.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아,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나 지금 다 알아. 그렇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되겠니? 그러면 과연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쵸. 요각이 보이셔야 됩니다. 요각. 요각을 쌤이 세타라고 할까? 얘들아, 세타라는 각은 이 삼각형 안에 있죠. 그래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세타는 이 삼각형 안에도 있습니다. 되나요? 공통이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요 삼각형 안에도 세타가 있고 큰 삼각형 안에도 세타가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두 삼각형에서 는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같으니까. 그래서 x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갑니까? 그렇게 우선 하고 보여줄게. 자, 쓰자. 삼각형 CAB와 삼각형 DAB에서 세타가 공통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내면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적는데 CAB에서 2 곱하기 6 곱하기 6에 66에 36 더하기 36 마이너스 16 됐죠? 코사인 세타 맞죠? 근데 는 됩니다. 왜냐? 코사인 세타는 같을 거기 때문에. 삼각형 DAB에서도 할 겁니다. 2 곱하기 10 곱하기 6에 100 더하기 36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등식을 쓸 수가 있겠죠. 세타가 같으니까요. 이해갑니까? 되겠죠? 이 자체도 어색하면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공부 1도 안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약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분하죠. 이것도 약분하면 3하고 5가 남죠. 그러면 x자로 곱하면 답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됐니? 자, 여기 20이니까 56이 되겠고, 곱하기 이쪽에 넘어가자. 5는 자, 3 곱하기 136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잠깐만. 아, 맞네. 약분이 안 되고 좀 귀찮다, 그지? 근데 하면 돼. 알겠지? 자, 5, 6에 35, 25, 280이 되겠고, 36, 28, 3, 3, 9 넘어가고, 3에 3, 408. 그리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요거 되겠죠? 따라서 3x의 제곱은
여기다 280을 빼버리면 8이고 2고 1이 되겠지. 자, 12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x값은 약분이 안 되니까 x의 제곱을 구하라 했나 혹시? 아니네. 그냥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3분의 128 이렇게 되겠죠. 4, 32, 4, 28, 4, 8에 32, 6, 6, 4, 뭐야 이거? 64네. 8 루트 2가 되고 여기 루트 3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3분의 8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뭐 계산을 어쩔 수 없죠. 끝까지 하시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잊지 말자. 이거 되게 중요하대. 나중에 수능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48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원이 하나 있고 삼각형이 있네요. 자,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죠. 얘들아, 이런 거 보면 이 삼각형의 외접은이 이거죠. 사인 법칙이 약간 보이겠다. 자, 3분의 파이라는 각이 하나 보이고 AB하고 AC 길이 B가 3대 1입니다. 보이십니까? 3대 1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하나 덧보자. 3KK 이렇게 두죠. 3대 1이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라고 했네. 그때 요 AC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다는 건 각과 대변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요 BC라는 길이는 이 3분의 파이의 대변이니까 외접원하고 연결하면 표현할 수 있겠네. 뭔지는 몰라도 표현할 수 있지. 아니, 뭔지까지 알겠네. 그지?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을 보니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보이네.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사인 법칙으로 BC 길이를 구합니다. 공부해래 얘들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BC 길이는 14 곱하기 3분 사인 3분의 파이 됐니? 어색하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반성해야 돼 이제 진짜로. 7 루트 얼마? 3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요 길이가 7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이 가능하죠. 왜? 두 변의 길이랑 낀 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K를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자, 각의 대변부터 시작하죠. 요 녀석의 제곱입니다. 77에 49에다가 3을 곱하면 93, 27에 3, 4, 12, 147이 되겠고 각기를 3K의 제곱, 9K의 제곱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의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0K의 제곱에 마이너스 3K의 제곱은 147이 되고 7K의 제곱이 147이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K제곱은 21입니다. 답입니다. 이거 구하라 했거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같이 써야 되니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488번 또 해봅시다. 자, 문제 읽을게요. 원이 하나 보이시죠? 원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두 개 있다, 그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이 각이 하나 있네요. 60도 3분의 파이.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줬네. 됐지? 그런 다음 여기 뭐야?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항상 BCD를 찾아서 이걸 세타라고 하고, 그지? 왜냐면 눈으로만 보면 나중에 까먹거든. 그래서 BCD 요거구나 요거. 여기 주어져 있네. 알겠지? 주어진 거죠. 얘가 주어진 거죠 지금. 여기 있잖아.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생각해. 우선은 쓰기 전에 생각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있잖아. 그러면 한 각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얘잖아. 그럼 요거 할 수 있겠다, 그지? 요 길이. 됐니? 자, 그 다음 잘 봐. 얘들아, 이 삼각형도 작지만 이 삼각형도 외접원이 얘입니다. 맞잖아. 그지? 근데 요 각을 안 해. 그럼 요 길이 안 해. 이해갑니까? 문제 그렇게 봐야 돼.
됐지? 아, 이 각 때문에 요 길이 알고 요 각 때문에 얘를 안 해. 그러면 이거 두 개 알면 이거 구하는 건 시간 문제죠. 왜? 두 배의 길이랑 낀 각이 있어요. 아, 낀 각이란다. 두 배의 길이랑 각이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겁니다. 알겠죠? 도형 문제는 내가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행해야죠. 그래야 시간 관리가 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으로 BC 길이를 구하자. 자, BC 길이는 왜 저번에 지른 길이 4루트 7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루트 21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D 길이 구합니다. BD 길이. 얘들아, BD 길이 구하려면 역시 4루트 7 왜 저번에 지름에다가 요각의 사인을 곱하면 되니까 루트 7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8이 됩니다. 됐나요? 되겠죠? 아, 그래서 요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루트 2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자, 마지막 길이 요거 하나만 구하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요 세타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야 되겠죠? 코사인 법칙이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어진 게 사인이네.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세타 하나 그리고 사인이 루트 7분의 2거든. 그러면 루트 7 쓰고 2 쓰시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3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자, 갑니다. 코사인 법칙 갑니다. 세타의 대변 8부터 시작하죠. 64는 x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84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루트 2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7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요게 이렇게 약분이 하나 되겠죠. 루트 7이 약분되고 루트 3이 남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곱하면 자, 이 식은 x제곱에 여기 3이죠. 그리고 여기 4 있네. 그러면 4, 3, 12죠.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 그 다음에 64가 넘어오면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됩니다.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x가 2하고 10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봐도 2죠. 왜? 이거 작잖아. 그지? 8보다 작은데 뭐. 그림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요게 2가 됩니다. 얘는 아니고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얘랑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2 플러스 2루트 21 얘가 바로 답입니다. 알겠지? 별거 아니잖아. 공부하면 충분히 내 거 만들 수 있어. 그지?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면 되는데 뭐. 489번 해보세요. 489번. 지난 시간 거 복습했는지 티 난다. 489번 해보면. 해보세요. 잠깐만. 488번에 내가 답이 좀 틀렸네요. 맞지? 아, BD 더하기 CD 구하랬네. 죄송합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구하랬네. 나 이거 더하기 온 줄 알았다. 요렇게 두 개 더한 거. 10이다, 답이. 알겠지? 10. 알겠지? 2번입니다.
더 열심히 풀었다. 좋네요. 네. 복습도 하셨고, 오이 좋아. 깨끗하다. 한 두세 명 풀고 나머지는 다 깨끗하네. 봅니다. 이거 보고, 이거 원위에 있는데, 라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 복습을 안 하시는 거죠. 공부 안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사각형이 대각의 합이 180도죠. 원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얘들아, 요 길이가 바로 뭐고, 요 길이가 바로 외접원의 지름길입니다. 맞습니까? 외접원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이고. 요걸 구하라는 거죠. 요거 구하는데. 자, 얘가 얼마고, QR 길이가 문제에서 3이라고 줬죠. 3. 되니, 그리고 우리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요 녀석이 2R이죠. 외접원의 지름 길이입니다. 왜? 이게 직각이니까. 그지? 직각이니까. 됐니?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지름 길이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을 보셔야죠. 요 삼각형에 QR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QR의 대각인 A에 관한 사인이 있다면, 사인 A가 있다면 QR하고 연결해서 외접원의 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해가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A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인 A분의 QR 길이가 얼마가 된다? 외접원의 지름 길이다.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3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얘만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인 A는 어떻게 구하죠? 바깥쪽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됐네? 이 바깥쪽 삼각형을 보면 사인 A 7, 8, 9가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법칙으로. 그걸 사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코사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A는 갑니다. 2 곱하기 7 곱하기 8에 77은 49, 88이 64, 마이너스 99, 8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 하면 113이지. 거기다가 81을 빼니까 32가 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7에 32가 되니까 약분하면 7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코사인. 되겠니? 이제 사인만 구하면 되겠죠? 직각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7하고 2하고 49에다가 4를 빼니까 3루트 5가 바로 높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인은 바로 7분의 3루트 5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니까 3에다가 요 녀석의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나눴으니까. 그치? 그래서 3루트 5분의 7입니다. 3 약분하고 5분의 7루트 5 이렇게 답이 됩니다. 됐지? 얘들아 당연한 거지만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답은 다 더럽대. 간단한 거 안 나왔다고 당황하면 안 돼. 전시의 답이래. 알겠지? 전부 답 이름식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어디 있노? 저기 있네. 4번입니다. 4번. 자, 넘어갈게요. 490번입니다. 좋고. 얘들아 안 쉽다. 알아. 이거 어려운 거야. 대수 쉽다 하는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 얘들아 이때까지 내가 수십 년을 강의하면서 쌤 대수 수원 쉬운데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하네. 전혀 안 하는 애. 왜? 안 하니까 쉽지. 아니, 그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은 이거 다 어렵다 합니다. 오히려 미적분이 쉬워. 미적분은 개념만 잡으면 되거든. 이거 어려워. 그지? 그 어려운 단원에서도 이 어려운 책을 하는데 얘들아 쉽게 해결되겠니? 안 되죠. 근데 어렵다고 안 할 거야? 아니잖아. 뚫어야죠. 이제 뚫어야 됩니다. 올라가야죠.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야지. 그건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시면 계속 그 자리죠. 뭐. 오늘 왜 이래 잔소리 하냐면 뭐 어제 자기 전에 막 유튜브 대학 뭐 나중에 뭐 취직 뭐 이런 내 취미입니다.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좀 더 해주려고 뭐 이런 걸 좀 자주 보거든. 보다 뭐 어제 너무 많이 봤나? 너무 암울한 현실에 약간 화가 나서 공부를 해야 하라고 이제 자 갑니다. 490번 문제 의도로 해볼까요?
3하고 4가 있네. 근데 얘를 안 정해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길이가 바뀌면 상황들이 바뀌겠죠. 그지?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요거 고3 평가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A라는 길이가 5래. 얘들아, 요거 5래.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2분의 5다. 맞니? 자, 갑니다. 기억. 얘들아, A가 5잖아. 얘가 오면, 어라라? 3, 4, 5네?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죠. 그게 보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면 걔네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 R이 오면, 이렇게 생. 이렇게. 직각이니까요.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래서, 됐니? 그러면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디 있노? 쌤, 예전에 반지름의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 하면 안 돼. 왜? 해도 되긴 되는데. 외심이 여기 있잖아.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죠. 그지? 그러면 5의 반인 2분의 5가 반지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죠. 기억 맞습니다. 됐나요? 물론 사인 법칙으로 해도 답은 나옵니다. 니은 갑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4입니다. 그때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맞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죠. R이 4야. 그러면 A라는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 8에다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사인 A. 맞잖아. 그지? 얘가 바로 2R이니까. 그치? 맞습니다. 자, D극 갑니다. A가 이런 범위에 있대. 얘들아, 문제 보이니? A라는 길이가 요 범위에 있을 때, 요 각 A의 최대값은 60도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됐나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요 각에 대한 걸 물었는데, 지금 요 녀석의 범위를 줬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구나. 떠올리셔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3하고 4하고 A죠. 2 곱하기 3하고 4, 그리고 제곱 9, 4, 4, 16에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분모는 24가 되고, 분자는 25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지? 자, 잘 봐. 얘들아, 문제에서 뭘 물었죠? 마지막 끝까지 읽어. 최대죠. 그지? 얘들아, 각이 커지면 코사인 값은 작아지죠. 180도 안에서는. 정말 이해갑니까? 다시 코사인 그래프를 볼래?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180도까지는. 됐나요? 그래서 코사인은 0에서 180도 삼각형 안에서는 감소함수입니다. 이해가니?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최대 각을 구하려면 요 녀석의 무슨 값 구해야 돼?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반대니까. 이해갑니까? 다시 A라는 각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요 녀석이 최소가 될 때를 구해야 되죠. 왜? 감소함수니까. 됐나? 얘가 최소일 때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A 범위 봐봐. A 범위가 저렇지 않아? 그지? 그러면 A가 루트 13일 때가 제일 작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루트 13일 때가 바로 최소일 겁니다. 그래서 루트 13을 여기 넣어요. 그러면 코사인 A는 24분의 여기다 13 빼면 되잖아. 그지? 12가 됩니다. 즉 얼마? 2분의 1이죠. 코사인이 2분의 1이네요. 몇 도? 60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각 A는 요 상황에서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적어놔리. 그지? 고3 모의고사 문제라고 했잖아. 그러면 디귿 이거 헷갈리는 거야.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494번 갑니다. 요것도 고3 모의고사 문제. 전부 모의고사 문제야. 여기는 원래 그래. 자, 문제 갑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문제 빨리 읽을게. 요거 지름이라 했어. 얘들아, 요거 지름이라 했대, 문제에서. 알겠죠? 자, AB가 지름이죠. AB가 지름이라는 것을 읽는 순간, 우리는, 90도구나. 바로 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BC 길이는 12루트 1에, 그럼 적자. 12루트 2. 이렇게 적고, 요 길이가.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조건, 조건 두 개 더 있네요.
코사인 CAB. 얘들아, 세타하라 그랬죠? 그리고 CAB 찾아. 아, 여기 세타구나. 이거 아는구나.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대4로 내분했대. 얘를 5대4로 내분했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자, 갑니다. 얘들아, 5대4니까 여기를 5A 해도 괜찮겠니? 뭐 이상한 거 없죠? 여기도 4A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들아, 이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타에 관한 코사인을 알고 있네. 그죠? 그러면 AC 길이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되나요? 얘들아, 코사인이 얼마?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되겠니? 그래서 얘는 3A가 됩니다. 됐나? 자, 그래서 요거 적어줄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므로 AC 길이는 3대1 비율을 가지고 3A라고 적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볼까? 이 길이도 표현해놨고, 이것도 표현해놨고, 요거는 원래 알고, 이건 직각이고. 되겠니?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코사인 법칙 할 필요 없잖아. 직각이잖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되겠지? 피타고라스 씁니다. 직각인데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코사인 법칙 쓸 이유가 없잖아. 되겠지? 쌤, 코사인 법칙 쓰면 안 돼요. 얘들아,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봐봐. 얘들아,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BC의 코사인, 이거 어디 갔노? 코사인 A,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A가 90도잖아?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죠. 어차피 그게 극인 거야. 알겠지? 어차피 해봐야 극인 거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죠. 그래서 9A 제곱에 더하기 288. 그지? 요거는 81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넘기면 72A 제곱은 288이 될 겁니다. 자, 12로 약분하면 요건 6이고 얘는 12, 24겠죠? 그래서 A제곱이 멍청하다. 이거 4배라는 거 바로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멍청했네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되겠지? 자, A가 2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6이네요. 요거는 6이 된 거고. 자, 이제 이 길이는 18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됐지? 끝났죠? 됐지? 얘들아,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구하래? 그럼 드디어 사인 법칙이네요.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반이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죠. 되겠니? 그래서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는 9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81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넓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됐죠? 그래서 그 파이를 나누면 답은 81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497번. 이거 약간 고전인데 내신에는 또 잘 납니다. 497번이. 수능에는 안 납니다, 이거. 얘들은 수능에 나는 거고, 이제 497번은 그냥 내신입니다. 풀어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역시 그 칠판이 약간 희미하네. 저번 거보다. 며칠 뒤면 다시 그 칠판이 돌아옵니다. 이거 하고 문제 공식 정리해야겠네.
자, 문제 갑니다. 다음 이런 산이 있단다. 산에서 요 A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면 낭떠러지가 너무 많아서 목숨의 위협이 너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경사로를 이렇게 등산로를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대. 그죠? 로프로 걸어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못 가니까.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갈 때 자, 이 길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 알겠나요? 자, 그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자, 솔루션 첫 번째, 전개도를 떠올리셔야 되죠. 전개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대고, 얘들아, 칼 대고 여기를 오려, 산을 오려, 이렇게 여기 오립니다. 그리고 쫙 펼쳐, 쭉. 그러면 옆면은 당연히 부채꼴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여기면, 얘들아, B는 어딨죠? A가 여기면, B는 여기에요 하면 안 되고, 반대쪽에 한 이쯤 있겠죠, B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거리는 되게 많죠, 얘들아.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많아. 옆면에 따라서. 이해가지? 근데 최단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되겠지? 곡선으로 가도 되지만 최단이니까 직선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 구하라는 거야. 얘가 바로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모선의 길이는 문제 나와 있죠? 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이죠. 근데 이쪽이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9입니다. 9. 알겠죠? 근데 이걸 구하려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각을 알아야 되겠죠. 되니 이 세타를 당연히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뭐다?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거죠. 기억나니? 호의 길이죠. 근데 이 호의 길이가 뭐였지? 얘들아, 이 호의 길이가 바로 밑면의 둘레입니다. 이해갑니까? 얘가 바로 밑면의 둘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4인 밑면이니까 둘레 길이는 8파이겠죠. 됐지? 그러면 우리 호의 길이 공식에 R 세타가 호의 길이죠. R 세타가 호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12세타가 8파이다. 호의 길이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세타는 3분의 2파이네요. 120도입니다. 120도. 됐지? 거의 끝났습니다. 자, 저 각을 알았죠? 이제 우리는 요 최단 거리를 쌤이 X라고 할게요. 요 X를 구해내면 되는데 두 배의 길이와 뭐가 있죠? 끼인 각이 있죠. 그럼 뭐 한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됐나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X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9에다가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됐습니까? 됐니?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야? 윤재 얼마고? 헷갈리지? 갑자기 물으면 헷갈린디. 정원 얼마고? 안 해요. 그지? 얘들아, 요거 해야 돼. 얘가 파이 마이너스, 이거 못하면 이거 뒤에 아무 의미가 없다.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코사인이 그대로 있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빠지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겠니? 갑자기 물으면 헷갈린데, 원래. 홍차하면 되는데. 144 더하기 81에다가,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있지? 그럼 플러스잖아. 그럼 약분하고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108이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8을 더하면 189, 여기다가 189를 더하니까 x제곱은 333이면 됩니다. 어이? 333 되겠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이거 9로 약분이 됩니다. 9, 3, 27 네, 9, 7에 6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3루트 37이 될 겁니다. 됩니까? 답입니다. 적자. 내 커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게 이 문제가 약간 역사가 깊디. 너희는 잘 모르겠지. 그냥 문제 있는 것 같지. 이 문제가 역대 수능 문제 중에, 역대 수능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 정말 불수능도 그런 불수능, 완전 용암 수능. 이때까지 쳤던 거의 한 30 몇 번의 수능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30번이네. 25년까지니까. 30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바로 97학년도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어. 이때 400점 만점이었거든. 얘들아, 요즘 만점자가 몇 명 나오지? 요즘 나오잖아. 이때 400점 만점에 전국 1등이 371점이었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겠니? 377점이라고, 371점. 1등이, 전국 1등이. 그래서 300점만 넘으면 인서울 명문대 갔고, 330점 넘으면 전국 1% 안에 들어서. 400만점. 이해가 니? 막 틀려도 엄청 잘하는 거야. 그치? 이제 그때 이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수학. 이거 3점짜리야. 방금 했는 거. 이게 3점짜리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올라가다 이거 중간에 끊기는 문제는 여기서 처음 나왔었어. 수능 때. 그치? 저게 한 10번인가 아마 그랬을걸? 그래서 완전히, 나 이때 기억나. 저는 수능 안 쳤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나 어릴 때, TV에서 이 수석 합격에 있는 사람 TV에 막 나왔는데, 오, 대단해 보였어. 오, 그때 제주도애였는데, 제주도애. 오, 했는데, 점수가 371점 가길래, 뭐지? 저렇게 많이 들었는데, 수석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78년생이시면 이걸 친 거야. 엄청난 수능이죠. 그때 이겁니다. 그치? 옛날입니다. 옛날. 어렵대. 근데 요즘 수능이 더 어렵긴 하죠.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렵긴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쯤이면, 지금 오늘 무슨 며칠이고, 12일이가? 지금쯤이면, 좀 있으면 그건 하겠네. 정시 발표 납니다. 여러분은 2년 뒤겠네. 그지? 1월 한 중순 되면 정시 발표 납니다. 그죠? 정시 몇 개 낼 수 있지? 얘들아, 이거 나중에 전략을 위해서 드러나래. 정시는 3개 낼 수 있습니다. 3개. 와, 3개나 낼 수 있다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가군, 나군, 다군 있잖아. 좋은 과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막 엄청 좋은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 없어. 그죠? 그래서 다군에는 약간 이제 홍대, 중앙대? 약간 이렇게 찝찝한 애들. 찝찝한 대학교들 있잖아. 걔들이 있거든. 그리고 막 의대 이런 데는 여기 몇 개 없어. 다에는 의대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아니고 저번에 무슨 아주대 의대인가 중앙대 의대인가 여기 다군에 정시 모집 보통 내면 막 100대 1 나옵니다. 100대 1. 그지? 경쟁률 막 100대 1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 여기는 좋은 게 몇 개 없으니까 애들이 많이 내줘. 그치? 좋은 데도 몰리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2개 있습니다. 여기 2개. 그리고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잖아. 어떤 과를 가고 싶은데 여기 둘 다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없는 거죠. 그지? 정작 낼 수 있는 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여기 내잖아. 그러면 여기는 연세대 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지? 서울대 내면 연세대 내고. 그지? 다행히 요즘은 서울대랑 연세대, 고려대랑 이게 다른 군이야.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내는 애가 연세대 의대 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있어서 못 냈디. 하나밖에 못 냈죠. 뭐 그런 어떤 선택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가능하죠. 선택 자체가.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무슨 뭐 정시는 너무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더라. 쌤, 정시는 두려워요. 왜? 너무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럼 내신은? 얘들아, 내신은 하루 만에 치는 거 아니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중간고사도 수학시험 한 번밖에 안 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몇 번 반복되는 것 뿐이죠. 이해가니? 쌤, 그냥 정시는 하루 만에 끝났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죠?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
얘들아,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서 견뎌야 될 모든 것들입니다. 그죠? 나중에 회사 가서 면접 봐봐. 이틀 주나? 오늘 못했네요. 학생, 그럼 내일 또 와요. 그런 게 어딨노? 한 번에 끝나지. 이해가니? 당연히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 하루 안에 발휘가 되는 거죠. 그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지? 이걸 두려워하면 앞으로 뭘 하든 간에 다 못하겠네, 그러면. 그죠? 선생님, 그래도 얘는 너무 불안해요. 불안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걸 이겨내야죠. 그지? 그래서 그 하루가 치든 이틀이 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 딱 얘기 준다. 다시 얘기한대. 안 듣니? 중요한데. 안 들으시네요. 저분 지금 집중한다. 네? 너. 내신 딱 얘기하는데 내신 2.0 넘으면 그냥 버려. 알겠어. 내신 절대로 대신으로 그냥 못 가. 가면 저 영남대 정도 가면 되겠다. 2.0이면 딱 영남대야. 알지? 그거 가려면 가고, 아니면 내신 2.0 넘어가는 것 같으면 버려. 잘 들어, 진짜야.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지금 1학년 끝났잖아. 고1 내신 끝났죠? 내 내신 학교쌤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준대. 그건 의무야. 자기 성적은 가르쳐주게 돼 있어. 쌤한테 물어봐. 내가 이때까지 얼만지. 근데 2.0 넘어갔지? 그럼 버려. 하지마. 의미 없어. 이걸로 명문대 절대 못 가. 쌤, 2학년 때 잘하면 되잖아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1학년 내신이 2점이 넘는 애가, 예를 들어 2.1이라 하자. 이거 옛날에 1에서 9등급제로 따지면 3.5 넘는 겁니다. 이미. 알겠지? 1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더 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걸 올릴 수 있겠니? 그럴 거면 이미 올라갔겠죠. 그지? 물론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결정?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으면, 나 100% 얘기하는데, 이거 저 못 올라가.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지?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근데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내려갑니다, 이거 거의. 그지? 많이 안 올라가, 진짜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신이 2.1이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수능 생각해래. 그지? 내신이 2.1이, 2.0 이렇게 넘어갔잖아.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내신 공부만 하고 계시면 정말 전략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지? 명문대를 안 가겠다는 거야. 그냥 동네 경대나 가. 그지? 경북대 따위나 가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건 아니야. 알겠지? 빨리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내신이 2.0이 넘어간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언어 영역, 수능 문제집 사서 매일 풀어야 되고, 수학, 고쟁이면 풀면 안 되죠. 기출문제집 사서 풀어야 되고, 그지? 분석해야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 공통사회, 공통과학, 인강 들어야 되고, 올해.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 그러다가 내신 기간이 다가오잖아. 그럼 내신 공부하면 돼. 어차피 수능이나 내신이나 컨텐츠는 똑같은 거야, 거의.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신이 지금 이딴 내신을 받고도 아직까지 위화감을 못 느끼면, 대충 그냥 대학까지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내후년 정시 발표 때 눈물 흘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들아, 생각해봐.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수시 냈잖아. 응? 내신이 2.3이야. 왠지 2.4까지가 되게 잘하는 것 같지? 내신 2.3이면 경대도 못 갑니다. 경고대도 못 가요. 못 냅니다. 내면 다 떨어져. 다 떨어진다고. 알겠지? 얘들아, 저기 구석진대 학교에 전교에서 1점대 내신 20명씩 있어. 그지? 걔들 경대 낸디. 왜? 어차피 학종으로 이 수성고 애들하고 비교하면 질 거 아니까. 그지? 내신 1.8이네, 이제. 1.8까지 되게 잘하지? 잘하는 것 같지? 아니대. 그지? 1.8이면 전교에서 10등에 10등. 그지? 근데 이 동네에서 10등이면 되게 잘하는 거지. 이 동네에서 10등이면. 근데 저기 멀리 경북에, 그지? 내신 1.8이네. 전교에서 5등 하는 애 어디 내겠니?
경북대냅니다. 그지? 이걸로 뭐 어디 갈 건데? 어차피 서울은 못 가는데. 경북대 다 하네. 그럼 내가 내신 2.3이면 경북대 못 가는 거야, 이걸로. 절대 못 가. 좋은 데는 못 가. 운 좋게 뭐 농대 이런 데는 갈 수 있겠지. 생각해, 얘들아. 그래. 그래서 수시 6개 낼 거 아니야? 6개 내죠. 이 6개 중에 과연 좋은 데가 있겠니? 그래. 내가 적당히 맞춰내면 대학은 붙을 수 있겠지. 하지만 명문대는 못 냅니다. 쌤, 저는 명문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명문대 낼 거 아니야? 몇 개 내겠지? 상향 지원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다 떨어질걸. 다 떨어집니다. 명문대 내면. 그러면 정시죠. 이제 수능 시험. 가나다 3개. 내잖아. 냈는데, 이걸 잘 치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잘 치면 돼. 300만점에 250만 맞아도 경대는 무조건 갑니다. 250점이 경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안정권 합격 점수야. 알겠니? 250만 맞아도. 그지? 이런 희망이 얼마나 괜찮은 2차 목표가 있는 거야. 이제 두 번째 토끼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공부 안 합니다, 이거. 내내. 2학년 내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수도 안 나오는 거지. 그지? 한 231에 나옵니다. 내신이 한 2.3이잖아? 보통 한 요 정도 나온대.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야. 공부 안 하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그지? 그러면 이걸로 뭐 내겠노? 개대 갑니다. 20점 차이가 이렇게 큰 거야. 이제 230이면 개대 가기 딱 좋아. 그지? 개명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명대 갑니다. 그지? 재수 안 할 거야? 그냥 가. 쌤, 전 재수 죽어도 안 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가죠. 대학교 1학년 가죠. 그지? 그래서, 나 이제 대학생이구나. 막 애들하고 술 먹고 놀고, 그지? PC방 가고, 카페 가고 돈 쓰고 놉니다. 그지? 2학년 돼서 뭐 남자애들은 군대 가겠고, 여자애들은 뭐 영어 공부하고 뭐 하겠죠. 3학년, 한 4학년 됩니다. 4학년 되면 이제 뭐 하노? 취직하게 되겠죠. 원서 냅니다.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나 확신한다. 개명대 나왔지? 4학년 돼서 너희가 원하는 대학 내봐. 원하는 직종 내봐. 100%다 떨어져. 절대 못 가. 나 가는 애 한 명도 못 봐서. 심지어 얘들은 있잖아. 개명대 애들은 내지도 않아. 어차피 안 될 거 알거든. 뭐 한 줄 아나? 원서 안 냅니다. 대기업 원서 안 냅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거든, 자기들이. 그럼 원서 비면 아깝죠. 안 냅니다. 그럼 뭐 하노?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 진짜야. 개명대 가봐. 현수막에 구급 공무원 됐다고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어. 그게 걔들의 목적이야. 왜? 어차피 취직 못하니까. 잘 들어, 얘들아. 그지?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게 인생이야. 생각해래. 내신 2.3이면 이 인생 삽니다. 잘못하면. 공부 안 하면. 알겠니?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그냥 1에서 5까지니까 2면 괜찮네.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그렇게 살다가 전교 한 30등에서 2등은 맞았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다고. 진짜야. 안 될 것 같지? 난 너무 많이 봤어. 생각해야 돼. 진짜 이건 너무 이제는 좀 중요해. 첫째, 2등급 맞는 거 있잖아. 3등급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3등급이면 정말 반성이 아니라 그냥 나락으로 간 거야. 3등급이면. 어떤 과목이 3등급이다. 2등급 내지 3등급인 과목이 있다면 고2 때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돼. 이번 시험에도 이걸 못 올리잖아. 이번 중간고사 때 이거 못 올리잖아. 그럼 다 접어. 그냥 정시해. 수능 공부해. 그게 나아. 그게 맞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수능 공부도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누가 안 시켜도 해야 돼, 얘들아. 이거는 내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능 준비를. 그지? 그래서 2학년 내내는 수능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잘 들어. 1.5 정도는 돼야 돼. 아무 못해도. 명문대 가려면. 내가 말하는 명문대는 성균관대 이상입니다. 성균관대 이상 가려면 이거 1.5 아니면 절대 못 가. 1.5 이내면. 하든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점수를 나와야 되죠. 이 점수. 둘 중에 하나는 나오셔야 됩니다. 얘들아, 진짜야.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 나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이제 신경 쓰이니까 하는 말인데
내 스스로를 내가 알잖아. 잘 드러나.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너무 다르게 옛날에는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취직도 하고 그지 나중에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황이었어. 예전에는 이만큼에서. 근데 요즘은 요만큼만 돼. 아니라고. 상위 10%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알겠지? 상위 10%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아, 내가 보니까 상위 10% 빡세. 상위 한 3% 안에 들어야 돼. 100명 중에 3명만 자고 있죠. 그치? 그치? 그렇게 자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도 그렇게 계속 자는 거야. 그치? 10%만 성공합니다. 되게 힘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잔소리 같겠지만 좀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숙제도 이렇게 안 해오고 하면 간다니까. 안 갈 것 같지? 나는 안 갈 것 같지? 얘들아, 개명대 몇 프로인 줄 아나? 상위 몇 프로 가는 줄 알아? 30%가 가. 상위 30%가 간다고. 한 반에 20명이면 반에서 6, 7등하면 여기 가는 거야. 제발 이해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얘들아, 20명, 25명 있잖아? 이 중에 한두 명만 명문대 갑니다. 성균관대 이상. 25명 중에 3등에서 5등 사이는 경북대 가는 거야. 그나마 이 중에서도 못 가는 애도 있을걸. 5등도 빡세. 경북대 보통 한 3, 4등이 가. 반에서 6등에서 10등까지는 영남대 계명대 가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른다고. 내신 등급이 2 나오면 그냥 이거 어때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간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진짜.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제 내신 2등급은 정말 최악의 등급입니다. 알겠지? 아싸리 3, 4 맞아가지고 그냥 다 버리는 게 낫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이래 된다니까. 정말로. 아니, 잘 모르는구나. 그죠? 그래서 결론은 공부하라는 거야. 그치? 공부하라는 거고. 숙제 좀 외우라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지? 하루에 한 2-3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버려놓고 해보니까. 제발 합시다. 방학은 놀라고 있는 게 아니야. 자, 갑니다. 요거 내용 조금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자,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도형의 넓이 갑니다. 1번 삼각형의 넓이 갈게요. 이건 뭐 대부분 다 아는 거라서 정리하면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여러분 중3 때도 이미 많이 했던 겁니다. ABC가 있고 대변의 길이가 ABC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죠. 그러면 공식 하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끼인 각을 알면 넓이는 그냥 나오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의 AC에 sin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이쪽 각이 있다면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2분의 1 두 변의 길이 끼인 각에 대한 sin 각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증명. 수선의 발 내립니다. 수선의 발. 됐니? 그러면 여기에 높이죠. 높이인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래서 요 길이는 C라는 길이의 sin B죠. C 곱하기 sin B 해주시면 높이입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되겠니? 근데 우리가 자동으로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톡 쓰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참고해서 알아두면 돼. 얘들아, 참고야. 이거는 실제로는 안 써. 자, 여기서 첫 번째. 얘들아, sin B, sin 법칙의 sin B가 뭐죠? 2R분의 B죠. 2R분의 B.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에 이 자리에 2R분의 B를 넣습니다. 그러면 정체를 4R분의 ABC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이것도 삼각형 공식입니다. 그렇지?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와 세변의 길이가 있으면 넓이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들아, 우리 사인 법칙에서 A는 뭐야? A는 2R의 sin A죠. B는
2R의 사인 B잖아. 이거 A. 2R의 사인 B잖아. 그지? 얘를 여기다 도도독 넣으면 결국 우리의 넓이 S는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되겠죠. 되겠니? 아니, 곱하기다. 이거 왜 대라고 하나? 사인 C.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아, 이거는, 네, 잘 들어.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 실제로 안 써. 알겠니? 실제로 안 써. 왠 줄 아나? 얘들아, 웃긴다. 발이. 세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굳이 이것까지 구해야 돼? 제 말 이해갑니까? 다시,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이 세 변의 길이만으로도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심지어 두 개나 있어. 헤론의 공식하고 기본적인 방법. 근데 이거는 왜 알아야 돼, 굳이? 근데 이 공식이 쓰레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안 써, 실제로. 이제 그냥 알아만 둬. 알겠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에만 있는 거야. 알겠지? 이제 실제로 사용을 안 합니다. 쌤, 시험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왜 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아? 이제 거기 책에 있대, 그지? 아, 참, 내가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안 했네. 저 앞에 내용 부분에 보면 삼각형 넓이 있잖아. 거기 돼. 간단하게 있죠. 121페이지 있잖아. 그지? 거기 이제 써놓은 거죠.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책이 없네요. 얘들아,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헤론의 공식. 자, 요거는 우리가 단답형이나 객관식에만 쓰세요. 서술형에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서술형에는 사용 금지. 알겠지? 왜요? 쌤,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거 격과과정 외기 때문에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만약에 주어져 있을 때 우리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눠. 요걸 바로 스몰 s 이렇게 할게. 그랬을 때 우리의 삼각형의 ABC의 넓이는 루트에다가 S, S-A, S-B, S-C의 곱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알겠지? 적어 놓으세요. 자, 헤론의 공식입니다. 되겠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되겠죠? 자, 두 번째 평행 사변형 넓이 할게.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자,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뭘 주겠죠. 그래서 요 각이 셋다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이 넓이는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나오죠. 근데 두 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S는 AB sin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의 두 배다, 그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좀 기억할까? 사각형이 있어. 근데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됐나요? 이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A, 자, 요 길이는 B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세타가 주어져. 알겠지?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와 선과 그 끼인 각이 주어집니다. 됐지? 그러면 그때 우리의 넓이 S는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됐나요? 뭐 이거 증명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냥 외워. 알겠지? 요게 기본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 하나만 할게. 필기란다.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예를 하나 적어놔. 얘들아, 예를 하나 적어놔. 자, 삼각형이 나오는데 5하고 6하고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래. 알겠죠?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헤론의 공식을 쓰시면 안 되고 헤론의 공식이 아니라 정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하죠? 잘 보세요. 이 각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 아무거나 하나. 쌤 요거 잡을게. 요거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세타를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를. 알겠지? 세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 그 코사인 세타를 뭘로 바꿔? 사인 세타로 바꿔야 돼. 그리고 두 변의 길이랑 사인 세타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야. 알겠지?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1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2 곱하기 5 곱하기 6에다가 25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49 해주는 거죠. 그럼 60분의 마이너스 61에 49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이 바로 코사인 값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인 세타로 바꾸는 건 1도 아니겠죠. 얘가 5고 1이니까 2루트 6이 바로 이 길이가 되겠고 사인 세타 준비를 마쳤죠. 됐니? 그러면 우리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하고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가 5분의 2루트 6이잖아. 그러면 5를 약분하고 2도 약분하고 6루트 6이 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됐니? 자, 요 녀석을 솔루션 2 만약에 헤론의 공식으로 구하자.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오면 1번을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단답형이랑 객관식으로 나오면 헤론의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쓰면 세 배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누자. 5하고 6하고 7을 더해서 2로 나눈다면 요거는 9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의 넓이 S는 루트 쓰고 9 쓴 다음에 9에다가 7 뺏는 2 쓰고 9에다 6 뺏는 3 쓰고 9에다 5 뺏는 4를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6루트 6이 나오는 거죠. 됐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그 팁을 드리면 얘들아 헤론의 공식은 세 변의 길이가 유리수일 때만 하세요. 무리수 있으면 헤론의 공식 있으면 답 안 나온대. 알지? 세 변이 유리수일 때만 쓰시면 된답니다. 됐지? 자, 다시 한번 이거 서술형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세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 서술형은 요래 써야 돼. 이거밖에 안 돼. 선생님, 다른 방법 없나요? 귀찮은데요? 안 귀찮은 겁니다. 이거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치? 요거는 이제 단답형과 객관식에는 요거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여기서. 됐죠? 자, 삼각형과 사각형의 공식 거의 모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있는데 이따가 문제 가면 가르쳐 줄게.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